선구, 역사적인 위협이란 분명 고난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일 것이며 시간이 걸리는 것임에 틀림없다. 광선유파라는 미문의 드라마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튼 인류의 행복이라는 대해원을 열어가는 것이 정법유포이다. 그 대해원의 도상에는 거센 바람과 일렁이는 물결, 그리고 상난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인간혁명의 위대한 법리는 바로 여기에 몸을 던져 싸우는 것에 존재한다. 1960년 10월 26일 아침, 야마모토 시니치는 학계 본부에서 진지하게 기원을 올리고 있었다. 첫 해외 방문을 마치고 하네다 도쿄 국제공항에 시니치가 도착한 것은 25일 밤 11시가 지나서였다. 대기실에서 기공 인사를 마치자 이미 자정이 지났다. 집에 도착한 것은 밤 1시가 조금 못돼서였다. 격투로 인한 심한 피로감을 느꼈지만 시니치는 다음날 아침 9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본부에 나타났다. 그는 세계 광선주파에 제일보를 내딛는 여행을 대성공리에 마쳤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불단 앞에 앉았다. 시니치의 낭낭한 창제 소리가 20여일 만에 학예본부에 울려 퍼졌다. 그의 흉중에는 11월, 12월이라는 이해의 총마무리를 향한 새로운 결의가 맥동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반년 전인 5월 3일, 회장에 취임한 총회에서 4년 후에 있을 은사 도세이의 7주기까지 300만 세대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새로운 스타트를 끊었다. 5월 3일의 시점에서 볼 때 학계의 세대수는 140만 세대에 불과했다. 그것을 단지 4년 만에 2배가 넘는 300만 세대로 한다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무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목표라 해도 좋았다. 그러나 이 목표는 도다의 유언이었다. 도다는 서거하기 2개월 전인 2월 10일 시니치가 간사히 디더를 끝내고 도다의 자택을 방문하자 이렇게 말했다. 서둘러야 한다. 시니치. 남은 7년 동안 300만 세대까지 할 수 있겠나? 이것은 도다가 직접 광선주파를 치밀하게 전망한 다음 7년 후를 구상, 신중하게 다듬은 지표였다. 시니치는 그 자리에도 대답했다. 예, 해내겠습니다. 더욱더 용기가 치솟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대사입니다. 선생님의 구상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때 기뻐하던 도다의 얼굴은 시니치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었다.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300만 세대 달성이라는 것은 신임 회장으로서의 첫 출전인 동시에 도다의 후계자로서 단연코 달성해야 할 법전이기도 했다. 창제를 마친 시니치는 본부 운영접실에서 하라야마 고이치 이사장을 비롯한 최고 간부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하라야마는 5월 3일 본부총회에서 고니시 다키오를 대신하여 이사장에 취임했고 고니시는 본부의 최고 고문이 되었다. 또 주저 기요시는 부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하라야마씨, 31일에 있을 본부 간부의 식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니치가 물었다. 저 선생님이 먼저 의견을 여쭙고 검사하려고 해서 그럼 11월 1일 지바에서부터 시작되는 간토 고시나스 등의 각 지부의 결성대회 확인할 간부는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렇습니까? 결성된 지부, 지구의 편성을 본부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추진합니까? 총지부장들이 각자 맡고 있어서 특별히 누구라고 하긴. 이 말만 하고 입을 담은 하리야마를 시니치는 무서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번 지부 결성대회는 앞으로 있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있을 행사들은 모두 이 세상을 중심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다니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광선유파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동지들은 모두 새롭게 결의하고 진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핵심인 본부가 타성에 빠져버린다면 총리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라야마는 저 하마 시니치를 보았다. 그러서는 준비가 다소 늦어졌다는 느낌 정도밖에 없었다. 시니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심에 있는 최고 간부의 의식이 흐름에 뒤처진다는 것이었다. 최고 간부 중에는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나사부로 시절부터 간부를 하던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 간부들은 오랜 학교 생활 속에서 쌓은 경험과 더불어 도다 스세와 함께 학계의 기반을 구축해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니치가 목표로 하는 광선파의 새로운 흐름은 이미 그들의 경험을 훨씬 초월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 그 간부들은 예전처럼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더디게 움직이며 자신이 경험했던 범위 안에서 대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좀처럼 버리지 못했다. 타성이란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법이다. 현재 만족하며 나날이 혁신을 잊었을 때 타성은 이미 시작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응접실에 모인 간부들을 둘러보며 엄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제 일본의 진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본전의 본부의 분위기는 너무나 해이합니다. 더욱이 그것마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길을 가는데 천천히 걸어갈 때와 차를 몰고 전선생으로 달려갈 때를 비교하면 마음가짐이나 긴장감도 다른 것입니다. 전속력으로 차를 운전하는데 걸어가는 듯한 감각으로 한눈을 팔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금 300만 세대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학계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한눈을 파는 것도 운전을 실시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본부가 그런 긴장감으로 가득 차지 않는다면 전 회원을 지키고 미면에 대전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라야만을 비롯하여 본부를 지키고 있던 간부들과는 불과 22일 떨어져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해열하는 신천지의 광포를 개척하려 사력을 다한 시니치와 그들 사이에는 사명감에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격차가 생기고 있었다. 그 격차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시니치는 본부에 남아있던 간부들이 빠져버린 사상의 껍질을 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향후 활동에 있어 최대 초점은 신지부의 결성 대회입니다. 새로이 탄생하는 지부가 본계대에 오른다면 300만 세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일본의 지도를 맞다는 결의로 싸우겠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해외나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와 같은 결의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신임 회장으로서 운다 도다스세에게 맹세했던 300만 세대 달성을 이룩하고자 전국 각지의 신지부를 결성하여 싸움의 포진을 정비하는 일부터 착수해왔다. 먼저 회장에 취임한 5월 3일 총회에서는 단숨에 23개 지부를 신설, 이로써 학회는 61개 지부에서 84개 지부라는 진영을 갖추고 노다 같은 전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반석같은 광고의 기반을 만들려면 전국 각지에 더욱 많은 지부를 서둘러 신설해야만 했다. 조직은 회원들의 신행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속시켜주는 길이다. 또한 사람들이 대수로 무럭무럭 안심하고 성장하는 대지가 되어야 한다. 시니치는 신심의 행복과 이날을 꼽히기 위해 각 현 그리고 각 지역으로 뻗어가 그 대지가 되는 조직을 정비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니치는 신지부의 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시 학계의 조직은 세로선이라 하여 입현 사람은 거지 지역을 불문하고 절박한 소개자와 같은 조직에 숨긴 소속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를 들어 소개자가 가무사 지부 소속이면 입회자는 사는 곳을 불문하고 가무사 지부의 회원이 되고 소개자가 분교 지부라면 분교 지부의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 입회한 것들이 그 지역에서 홍도의 테두리를 넓히면 이윽고 그곳에 조, 반, 구가 만들어졌다. 도쿄나 간사이 등의 오래된 지부 중에는 전국의 각 한마디 자신들의 지구나 반을 가진 곳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현이라 해도 각기 다른 지부의 소속인 벗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각지에 있는 벗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소속된 지부의 간부의 등을 참석하려고 도쿄나 간세까지 따가야만 했다. 또 지부 측에서 본다 해도 각 현의 지부 회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수가 적을 뿐더러 적을 뿐 아니라 반이나 즉 없는 경우는 지뢰 손길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1950년에는 지역별 블록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한 달 중 며칠은 블록에서 활동하는 등 각 지역마다 행으로 연기를 취하도록 힘썼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대책이 지나지 않았다. 각 현의 신지부가 탄생하면 그것에서 거주하는 멤버는
도쿄나 간사이 등의 각 지부 소속에서 현재 집으로 옮게 되어 많은 편의를 도맡지게 된다. 신이치는 전국 어디라도 최시모가 빈틈없이 지대 손길을 보내어 한 사람의 동지도 빠짐없이 광승급파의 상업에 참가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또 300만 세대에 달성한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이기에 그를 위한 신집의 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5월 3일에 본부총회에서 23개 지부를 결성하고 이어 7월에는 오키나와로 날아와 오니카와로 직을 불렀다. 이어서 9월 본부간부에서는 지바, 이토, 마이다시, 누마야, 호후, 마스토모, 나카토, 누마야, 가나자와 모리야마 도쿠시마, 오이타의 16개 지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 지부들의 결성 대회가 11월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회장에 취임하자 국가 선거 확대로 동문전선에서 서주하며 회원의 지도가 굉장히 힘썼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많은 회원들과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렇게 탄생한 신지부의 출발을 축복하고 동시에 신스과의 활동의 흐름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신이치가 최초로 방문한 곳은 오사카. 회장 취임 5일 후인 5월 8일 신이치는 오사카 부립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간사이 총지부 간부에 참석했다. 간사이는 신이치에게 잊을 수 없는 청춘의 추억을 새긴 천재였다. 그는 1560년 1월 4일 간사이 법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사카에 온 이후 반년 남짓 간사이 동지들과 호락을 함께 나누며 민중승리의 대서사실을 엮어냈던 것이다. 당시의 멤버들은 모두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간사이는 신이치에게 잊을 수 없는 청춘의 추억을 새긴 천지였다. 그는 1956년 1월 4일 간사이 법전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사카에 온 이후 반년 남짓 간사이 동지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며 민중승리의 대서사실을 엮어냈던 것이다. 당시의 멤버들은 모두 입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활동 경험도 부족했다. 그러나 신이치의 지휘 아래 간사이 동지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있는 힘을 다해 활동에 임했다. 그리고 그의 5월달 홍교대에서는 한 개 집에서 1만 1111세대 달성이라는 광생집의 역사에 영원히 빛나는 불면의 금자탑을 함께 세웠던 것이다. 더욱이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서도 오사카 지방권은 당선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들 정도였으나 훌륭하게 승리하여 신문에서도 설마가 실현이라고 대대적으로 다를 만큼 희거를 일으켰다. 그런데 신이치는 다음해 4월 참여 오사카 지방구 보궐선거에도 파견됐는데 도쿄에서 온 회원이 매수 사건을 일으킨 나머지 동반전에 혼란이 일어나 아깝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고 신이치는 그 선거의 최고 책임자란 명목으로 매수와 개별 방문이라는 어간한 누명을 쓴 채 부당하게 체포되었다. 거기에는 학계의 전진을 방해하는 권력의 악질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때 그의 체포를 가장 슬프고 분노하며 앞장서서 사악한 권력과 투쟁한 사람들이 바로 간사이 동지들이다. 무죄 판결을 쟁취하려는 신이치의 법정 싸움은 회장에 취임한 1960년까지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는 서민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간사이 동지들을 가장 먼저 격려하고 함께 출범하자며 용역하여 오사카 땅을 밟았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 신입회장을 맞이한 동지들의 기쁨은 단숨에 폭발했다. 장래의 신이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우려가던 박수와 환성이 펼쳐지고 있었다. 울렵하지만 언제까지 그리 그치지 않았다. 그 중에는 일어서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델을 천장으로 던지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였다. 모두들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했다는 기쁨과 새로운 출발의 결의를 솔직하게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신이치는 그 꿈이 없는 서민의 왕자들을 사랑했다. 간사이 버세가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선생님이었다.